혹시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 들어보셨나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휴대폰이 해커들의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평생 게임 한 번 해본 적 없는 70대 어르신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100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이 결제되고 카카오톡만 하던 분의 폰으로 온라인 상품권이 저절로 구매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를 당한 분들 모두 나는 그런 걸 산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25년간 통신사 보안팀에서 일해온 제가 이 무서운 해킹의 실체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국내 대형 통신회사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해왔던 김정호입니다. 현재는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제게 한 통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였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평소처럼 카카오톡으로 손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앱이 꺼지면서 다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앱 오류려니 생각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통신사에서 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밤사이에 게임 아이템 구매비로 99만원, 온라인 상품권 구매비로 68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게임도 하지 않으시고 온라인 쇼핑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말이죠. 이런 일이 박순자 할머니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대구의 68세 최영수 어르신은 하룻밤 사이에 120만원이 빠져나갔고 광주의 75세 한미영 할머니는 83만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었고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평소 휴대폰 소액 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해킹의 수법입니다. 제가 25년간 보안 업무를 해오면서도 이렇게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른바 움직이는 가짜 기지국 기법이었어요. 이들은 일반 승용차나 소형 트럭에 불법 통신 장비를 설치한 후 아파트 단지나 상가 밀집 지역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강력한 전파를 발사합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들이 자동으로 이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면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잘 걸리거든요. 다만 해커들이 몰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도둑이 열쇠를 복사해서 주인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3,5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무려 12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해킹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 시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린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인터넷을 잘 모르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해커들이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간 보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해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표적을 찾고 있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피해를 당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통신사 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KT를 쓰시는 분들은 마이KT 앱을, SK통신을 쓰시는 분들은 통신사 앱을, U+를 쓰시는 분들은 U+ 고객센터 앱을 열어보세요. 앱을 열면 휴대폰 결제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결제 한도를 찾아보시고 특히 자녀 한도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지 않은 결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낯선 결제가 있다면 이미 해커의 손길이 닿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앱에서 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분명히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도 해커들이 임의로 한도를 3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올려서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해커들이 통신사 시스템 자체에 침입해서 설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둑이 여러분 집 열쇠를 훔쳐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막으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KT는 080-016118번, U+는 080-0197-000번, SK통신은 080-8162-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이때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이성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15년간 통신사 보안팀을 지휘하신 분이에요. 이성민 박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앱에서만 설정하면 해커가 시스템을 변조해서 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를 통해 원천 차단을 신청하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평생 해제할 수 없는 잠금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고객센터에서 원천 차단을 신청하면 해커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절대 뚫을 수 없거든요.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정말 완전히 차단하시겠어요? 라고 재확인할 텐데 주저하지 마시고 네, 영구히 차단해 주세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 보안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자동 로그아웃이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침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서 오른쪽 아래 점 3개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전체 설정을 누르고 카카오 계정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기존에 쓰시던 비밀번호는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세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숫자는 절대 피하시고 여러분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조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별 로그인 제한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해커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놓으면 외국에서는 아예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인증 설정과 예비 연락망 등록도 꼭 하세요. 이중 인증은 비밀번호 외에 추가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기능이고 예비 연락망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받을 수 있는 다른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거예요.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을 100만 원 넘는 큰 피해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해놓으신 분들은 해커가 아무리 시도해도 뚫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러분께서 대응책을 아셨으니 도대체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거든요. 이번 사건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제 동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을 연구하고 계신 박준호 교수님인데
20년 넘게 해킹 기법을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박준호 교수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이동식 가짜 기지국 수법이라고 합니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싣고 다니며 강한 신호를 뿌려서 휴대폰이 자동으로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면 개인정보 탈취와 소액 결제 도용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하더군요. 해커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에 정교한 불법 통신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인 통신사 기지국보다 훨씬 강한 신호를 뿌려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들이 자동으로 이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가장 신호가 강한 기지국을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폰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해커들이 더 강한 신호를 뿌리면 우리 폰이 속아서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는 거죠. 한번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면 해커들은 여러분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역, 심지어 은행 앱을 사용할 때 입력하는 정보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깨 너머로 몰래 핸드폰 화면을 훔쳐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교묘한 점은 피해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인터넷도 잘 되고 전화도 잘 걸리거든요. 다만 해커들이 뒤에서 몰래 정보를 빼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준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곳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앞 그리고 병원 같은 곳이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을 골라서 천천히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죠.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인천 지역의 상황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만 3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는데 첫 번째 피해자는 99만 원, 두 번째 피해자는 33만 원, 세 번째 피해자는 27만 5천 원의 피해를 봤어요. 미추홀구에서도 한 건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분은 68만 원을 잃으셨어요. 특이한 점은 이 경우에는 교통카드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커들이 점점 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증거죠. 인천 지역만 해도 총 피해액이 227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현재 다른 지역 사례와 연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해커들은 워낙 교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이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커들의 진짜 범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범죄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액 결제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려워요. 게다가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그 이익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에게 가는 거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더 큰 범죄의 전 단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즉, 소액 결제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5년간 보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들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번 해킹 사건의 범행 목적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액 결제는 쉽게 신고돼서 금세 들통날 수 있어요. 게다가 상품권 결제라 해도 그 이익은 결국 판매자에게 가는 거지
해커들이 직접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정말 큰 충격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해커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번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78세 되신 한 어르신이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2달 후에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본인 명의로 3천만 원짜리 대출이 실행되었다면서요. 물론 어르신은 그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으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드시 실행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통신사 앱을 열어서 자녀 한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지 않은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휴대폰 결제 한도를 아예 차단으로 설정하세요. 하지만 앱에서만 설정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입해서 이 설정을 임의로 바꿀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반드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KT는 080-01618번, U+는 080-0197-000번, SK통신은 080-8162-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에게 소액 결제를 영구히 차단해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 비밀번호 변경과 국가 제한 설정, 이중 인증 등록을 모두 완료하세요. 비밀번호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을 활성화하시고 이중 인증과 예비 연락망도 등록하세요. 번거로워도 꼭 하셔야 해요. 이 4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할 확률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 확신해서 말씀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통신사 앱을 열어서 이상한 결제 내역이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카카오톡에서도 낯선 곳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이 오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요.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의심하는 게 미덕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통신사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개인이 즉시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통신사와 정부의 근본적인 보안 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정부도 해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통신사와 카드회사에도 연락해서 피해 신고를 하시고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늘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소액 결제 피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막으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행동에 나서서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